그해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하자 아버지는 두 아들과 작은 딸을 여동생에게 맡기고 대도시로 돈을 벌러 떠났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면 곧바로 아이들을 찾아간다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친척집에 버려진 류직런과 형제들의 인생은 힘들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올해 33세인 류직런은 1970년 중국 길림성 유원시 동랴오현 위진군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원래 이름은 류직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런을 낳고 45일 만에 지병으로 고생하다 사망하면서 미처 아버지 호적에 몰리지 못하고 집안에 방치하다 어머니 장례를 마친 후 곧바로 아버지가 여동생 집에 버리고 가는 바람에 고모부 성을 따라 이름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성을 류씨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동생에게 자신들을 맡겼을 때는 본인이 키우는 것보다 잘 키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맡겼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모의 가족에게도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한 집에 1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뒤엉켜 살다 보니 직런과 형제들에게는 관심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모에게 준비물 한번 사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빈 가방으로 등교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런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매번 준비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의 학용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조그만 지우개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필로 그리고 노트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물건이 없어지던 친구들이 직런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와 거리를 멀게 하게 되었습니다. 직런이 도둑놈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그의 가족사도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친구들이 부르는 그의 별명은 바로 애비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직런이 중학교에 진학하자 초등학교에서 준비하였던 물건들과는 차원이 다른 학용품들을 준비해야 했으나 교재를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학용품을 훔치는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가 교실에서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도둑놈이라며 직런을 불러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직런은 교실에서 물건이 없어질 때마다 친구들에게 불려가 화장실 뒤에서 구타를 당했고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벽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는 절도가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으며 구타를 당할 때마다 사회의 반감정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학교를 중퇴한 직런은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내다 집 근처 고량주 공장에서 잡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1989년 7월 14일 공장 일에 적응할 무렵 그는 도둑질하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사무실에 있던 현금을 챙겨 달아난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공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경찰은 방화범을 찾던 중 회사를 무단 결근하는 직런을 추적했고 3일 후에서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직런은 구속 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꽃같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낸 그는 감형되어 2000년 4월 1일에 출소했을 때 그의 나이 30이었고 그가 출소했을 때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솟아있는 고층 빌딩이며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는 네온사인은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 보는 휴대폰도 번쩍이는 자동차도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공포는 급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절망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고향집을 찾았지만 가족들은 모두 이사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씨, 빌어먹을 인간들이, 아이씨. 교도소에 갔다고 완전히 연락도 끊고 살겠다는 거야, 뭐야, 이씨. 찾아내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이씨, 그나저나, 이씨. 어디로 간다. 오갈 곳이 없었던 직녀는 돈이 없어 시내버스에 몰래 타거나 트럭 뒤에 올라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다니고 있었는데 에이씨, 더 이상 가봤자 거기가 거긴데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는 동안 세상이 너무 변해버렸네. 에이씨, 앞으로 뭘 써먹고 산다. 직년이 외지고 어두워진 밤거리에 걸터앉아 담뱃갑에서 담배 한 대를 꺼내 입에 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에이씨.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뭐야, 이씨, 저건. 다 쓰러져가네. 에이구, 저러다 집에 깔려 죽게 생겼네. 직녀는 아주 오래된 고가 주위를 둘러보며 집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이구, 이런데 사람이 살고나 있는지 모르겠네. 직년이 집안을 둘러보던 순간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에? 이 뭐야? 사람이 살고 있네? 직녀는 집안에서 노인 기침 소리가 들리자 창문 너머 방 안을 확인하고 뭐야? 혼자 사는 거야?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나도 문제지만 저러고 어떻게 사냐? 직년이 한숨을 내쉬며 다시 도로로 걸어가려던 순간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고 보니까 저 할머니 혼자잖아. 아무리 없어도 집안에 돈만 원은 있을 거 아니야? 2001년 2월 10일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간 직녀는 할머니를 협박해 돈을 찾아냈는데 긴자게 고분고분하게 줬으면 서로 힘든 일도 없잖아. 어? 직년이 돈을 챙겨 집을 나서려는 순간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도 여자잖아? 내가 교도소에서 얼마나 굶주렸는지 알아? 직녀는 할머니 집에서 돈을 훔친 후 그냥 나오지 않고 할머니를 범한 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해한 후 경찰에 쫓긴다는 생각으로 북경이며 광주, 상해로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11월 직녀는 떠돌아다니다 후베이성 석가장역에서 내려 그곳에 자리를 잡을 생각으로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목욕탕이었는데 이런 일 해봤어?
아니요, 처음입니다. 아니 어쩐데요? 처음 하면 힘들 텐데. 왜요? 아니, 여기에서 일하려면 볼 거 못 볼 거 다 봐야 한다니까.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뭐 멸종 위기에 닥친 그런 것들도 있고 말이야. 홀딱 벗은 사람 다 위에 올려놓고 쫙쫙 밀었다 당겼다 수없이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할 수 있겠어? 예, 시켜만 주신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요. 이 사람 이거 대장부구만 그래. 그럼 신분증하고 보증금 300이야. 10만 원은 있겠지? 보증금이라뇨? 그게 뭔가요? 어머머머머, 이 사람 보게 어디 다른 나라에서 왔나? 만약에 자네가 때밀던 손님 금품이라도 훔쳐가는 날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나? 내가 져야 할 거 아닌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관해 두자는 거지. 없는데요? 그냥 야, 그럼 처음부터 없다고 말하든지. 그거 설명하느라고 주둥이 터지고 목이 다 쉬었잖니. 도망자 신세라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직녀는 신분증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때밀이 일자리조차 취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에 반항심도 강해졌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골목길을 서성이던 그는 전봇대에 붙어있는 보수회사 식당 보조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전단지 보고 왔는데요. 네, 어서 와요. 식당에서 일은 해보셨고요. 아니요, 안 해봤는데 신분만 하면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요. 아, 그래요. 이 신분증은 가져오셨죠? 아니요, 얼마 전에 분실해서 아직 없습니다요. 그럼 이름이 뭔가요? 유창현이라고 합니다. 하긴 뭐 이름이 중요한가요? 별일도 아닌데 일만 잘하시면 되죠. 힘들게 구한 일자리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일하고 싶었던 그는 식당 직원들 중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드는 생활을 하며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그렇게 힘들게 일했던 그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조차 없자 직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는 버릇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장은 근본도 없는 놈이 들어와 직원들 음식을 축내고 있다며 쫓아내버렸습니다. 해고된 직녀는 가진 돈도 없고 갈 곳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이 되자 추워진 날씨에 오갈 곳이 없었던 그는 오타이 강을 따라 걷던 중 마침 커다란 비닐하우스가 보여 몰래 그곳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던 그때 하우스를 관리하던 관리인 노인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놀라 그 누구요? 아이고, 추워 죽겠는데. 고양이야, 이게 뭐야? 그때 발칵될 것이 두려웠던 직녀는 옆에 있던 도끼를 들고 한쪽 구석에 숨어 경비원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직녀는 74세 경비원 주모 씨를 살해한 후 주머니에 있던 30위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하우스에서 도망친 직녀는 자신이 사람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도 경찰이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가오청시에서 약 2km 떨어진 장슈에라는 도시로 들어가 고아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행정실 직원을 살해한 후 47위안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노후된 주택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74세와 64세 노부부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는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산발이 자전거를 훔쳐 타고 들어왔는데 다음 날 자신의 자전거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전거 주인은 자전거를 도둑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잘 곳이 필요했던 그는 가오청 사거리에 도착하자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는 식당 겸 여인숙을 발견하고 여인숙 앞 자전거 주차장에 산발이 자전거를 세워둔 채 1층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직녀는 마침 묵을 곳이 필요하다며 위층 여인숙에 올라가 며칠 지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2월 14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직녀는 식당 주인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보더니 상당히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집안 자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자신은 어렸을 적 굶주리고 돈이 없어 학용품을 훔치며 생활해야 했었는데 그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녀는 그들을 살해하고 도망칠 출입구문과 뒷문 위치를 파악한 후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2월 16일 오전 6시 한참 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던 사장과 아내는 주방에서 재료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직녀는 쇠파이프로 화로에서 요리하던 식당 사장의 뒤통수를 내려쳤습니다. 그가 쓰러지자 반대쪽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던 아내 뒤로 다가가 다시 쇠파이프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사장 부부를 살해한 직녀는 아이들이 있는 방을 미리 알아놨던 터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 부부와 전 가족을 살해한 직녀는 200위안, 한화 약 4만 원을 챙겨 훔쳤던 산발이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가 2층에 거주하고 있던 30대 남성이라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어 그를 추적했습니다. 직녀는 산발이 자전거를 기차역에 버리고 허낭성 정저우로 가는 기차에 올라타 그곳에서 다시 길림성을 돌아 고향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직녀는 그렇게 먼 곳으로 돌아 고향으로 돌아왔다면 경찰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하며 생활했는데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신고자의 연락을 받고 산발이 자전거를 추적하던 경찰은 기차역에서 주었다며 고물상에 고물로 팔러온 산발이 자전거를 발견하고 영무원과 당시 순찰을 돌았던 순찰대원을 상대로 그날 열차표를 끊었던 남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어 식당 6가족 살인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요관 바닥에 남아있던 용의자의 신발 자국을 채취해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과 같은 상품을 판매한 신발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2층 쓰레기통에서 나온 쓰레기를 뒤지던 중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반장님, 이거 무슨 메모지 같은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지.
뭐 글자가 잘 보여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메모지 아래 부분에 석가장 버스 회사라는 인쇄가 찍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럼 용의자가 버스 회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군. 경찰은 석가장 버스회사 주방을 찾아가 메모지를 보여주며 예전에 근무자 중 30대 직원이 있었냐며 묻자 주방장은 몽타주의 남성이 유직년이라는 직원과 상당히 많이 닮은 것 같다며 원래? 맞네. 유정네. 그렇게 밥만 처먹고 TV에서 잠만 자더니 어디 가서 사고 죽구만. 이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허이, 사람을 죽여요? 네. 그것도 6명이나 살해했습니다. 주방장은 목이 메이며 아유, 형사는 주방장의 등을 두드려주며 어이, 괜찮습니까? 그럼 그날 그놈이 맘만 먹었으면 나하고 직원들도 다 죽여버릴 수 있었겠네. 이게 살아남은 것만도 1,000원이네, 1,000원. 경찰은 석가장 근무지에서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향인 길림성 유원시로 향했습니다. 2003년 3월 6일 길림성 런슈천 직년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소리를 지르며 명사! 들어갔고 안으로 들어가! 아이씨, 나요. 이게 나라게? 도대체 왜 그런데? 당신을 가오청 식당 가족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런슈턴 고향집에 숨어있던 류직런을 검거했습니다. 그는 검거 당시 빨간색 내복만 입고 평화롭게 집안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자신이 검거될 것은 생각지도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2003년 4월 1일 석가장 법원은 유직년을 살인, 강도 혐의로 기소하고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한 금액을 고인의 가족에게 보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길리를 후원해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